겨울이 되면 죽어버리고 여름이 되면 죽어버리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계절, 여름과 겨울 어떨까요? 여름이 더 어려울까요? 겨울이 더 어려울까요? 예, 무더운 여름날 식물 키우기 정말 어려우시죠? 이런 날 어떤 식물을 키워야 될지 조금 난감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봄에 잘 키웠던 식물들을 여름에 지금 이맘때 장마철이 정말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렇게 습할 때, 그리고 온도가 높을 때 식물들이 갑작스럽게 죽어나가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잘 키우고 싶고 애기중지하면서 식물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주고 있는데 갑자기 죽어버리게 되면 정말로 마음이 아픈데요. 이런 날씨에 정말로 잘 키울 수 있는 식물에 대해서 한번 추천드릴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름 식물에 여름날 식물 키우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아무래도 여름철 식물을 죽는 이유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무더운 열대야 온도가 지속되고 장마철로 인해서 지속적인 비가 내리면서 실내 습도가, 실외 습도도 마찬가지지만 습도가 정말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습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휴가철 집안에 여름이 되게 되면은 방학기간이라든가 아이들 방학기간이라든가 여름에 우리나라는 정말로 휴가를 많이 떠나는데요. 해외를 가든지 간에 그리고 국내를 가든지 간에 아무래도 3일, 4일, 5일 뭐 길게는 일주일 넘게까지도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애완동물이라든가 일반 강아지, 고양이 이럴 때는 아무래도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애견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동반해서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은 어떤가요? 식물들은 홀로 집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홀로 집에 있는 식물들이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추운 겨울날은 어떨까? 겨울날도 식물 키우기 어렵다 하지만 추운 겨울날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건조한 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온도가 낮아지고 그리고 겨울에는 휴가 떠날 수도 있잖아요. 집에서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식물이 혼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정집이 아니고 공용 오피스라든가 공용 사무실, 다중 이용할 수 있는 다중 공간이라면 어떨까요? 그런 공간에서는 아무래도 여름, 겨울 이렇게 딱 따졌을 때 둘 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 다 까다로운 것도 사실이고요. 식물한테 있어가고 적합한 온도, 적합한 습도, 적합한 환기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식물 키우기 어려운 계절 딱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름입니까? 겨울입니까? 여름일 수도 있고 겨울일 수도 있고 둘 다 잘하는데 봄과 가을은 어때요? 봄에도 잘 크고 가을에도 잘 커요. 봄에도 그렇고 가을에도 적합하게 잘 크는데 그런 식물들이 겨울이 되면 죽어버리고 여름이 되면 죽어버리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계절 여름과 겨울 어떨까요? 여름이 더 어려울까요? 겨울이 더 어려울까요? 정말로 둘 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의 습도 때문이고요. 실내 습도가 과습으로 인한 현상, 실내 환기를 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환경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가 정말로 많이 내려요. 정말 내리고 습도가 많이 차요. 그리고 온도가 너무 올라가요. 그렇다면 너무 더워요. 실내에 뭐 하나요?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통풍한다고 해서 선풍기에 직접적으로 트는 것도 있지만 대기 순환으로 인해 가지고 식물들에게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냉매가 나오고 있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주의하고 관리하고 관심을 가져주면서 식물을 키우고 있지만 봄보다는 어렵다. 전체적으로는 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과습의 위험성입니다. 과습이 정말로 식물한테는 안 좋고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과습에 강한 식물을 키우면 어떨까? 그러면 물속에서도 클 수 있고 화장실에서도 클 수 있고 지하실에서도 클 수 있고 햇빛이 안 들어오는 음지에서도 클 수 있는, 그러면서 과습에 강하면서 음지 식물이면서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수경식물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속에서 살아있는 식물, 그리고 물속에서도 살고 뿌리를 담궈서도 살고 있는 수경식물은
정말로 적합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실내 과습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 행운목이라든가 개운조, 스킨답서스 대표적인 수경식물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잘 팔리고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식물일수록, 그리고 행운목과 개운조 정말 대표적이면서 이렇게 유리 화기에 자갈과 같이 예쁘게 장식한다면 테라리움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단순하게 꾸미는 것이 좋으냐? 그리고 스킨답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킨답서스도 잎이 푸르면서 줄기식물이기 때문에 번식력도 상당히 강해요. 그리고 실내 식물 중에서도 대표적인 음지식물이죠. 예. 그리고 줄기 번식도 상당히 강한 식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여름철 과습에 햇볕에 노출되지 않은 실내 공간에서 정말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수경식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과 어항을 같이 결합해 있는 테라리움은 어떨까? 테라리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렇지만 테라리움을 꾸밀 때 우리가 개운죽으로 꾸미나요? 스킨으로 꾸미나요? 우리가 행운목으로 꾸미나요? 테라리움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예쁘게 장식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유리 화기에 적합하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 그러면서 어항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에서 아기자기하면서 예쁘게 장식을 하기 위해서 이끼, 돌, 모래, 자갈, 그러면서 유리 화기에 같이, 거기다 더 커진다면, 물이 있다면 당연히 물고기도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항처럼 형성할 수 있고 어항 속의 수초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여름에 식물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물들로 한번 나열하게 되었습니다.